내가 미쳤구나. 법대 수석 자리를 박차고 한국에 간다고. 폴란드 바르샤바의 어느 겨울 저녁, 의사 가정의 저택에서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 거역하지 않던 모범생 딸은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행을 꿈꾸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마그다 코발스카입니다. 1816년에 설립된 저희 학교는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법대라는 자부심이 있죠. 캠퍼스가 있는 크라코프스키의 프셰드미에시치의 거리는 바르샤바의 심장부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K-팝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작된 관심이 어느새 5년이 넘었네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고 SNS로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일 뿐 제 미래와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눈이 흩날리는 바르샤바의 겨울 아침, 도서관 창가 자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예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공부할 수 있거든요. 마그다, 너 또 아침부터 공부야? 친구 안나가 건넨 따뜻한 커피와 함께 고개를 들었죠.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안나는 제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더니 웃었어요. 아니, 이번엔 뭐야? 한국 뉴스 사이트잖아. 저는 그때 국제법 과제를 하다가 잠깐 쉬면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관한 기사였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로 정책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너 요즘 한국 기사만 읽는 것 같아. 안나 말이 맞았어요. 국제법 수업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 비교 분석, 과제를 받은 뒤로 저는 한국의 사례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발전된 민주주의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흥미로웠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늘 그렇듯 노비 시비아트 거리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이곳은 제 비밀 아지트였죠.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작은 위안이었답니다. 제 고민은 분명했어요. 폴란드 청년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높은 물가와 치솟는 집값은 우리 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죠. 부모님은 제가 법대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바라세요. 아버지는 바르샤바의 종합병원 의사이고 어머니도 소아과 의사셔서 제가 전문직을 가지길 원하시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인권법 수업에서 배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SNS로 만난 한국 친구들을 통해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 호기심을 더 키웠죠.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는 제 선배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들려준 이야기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마그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특히 법대생인 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르샤바의 겨울은 그렇게 늘 춥고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불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청년 정책 관련 논문을 읽고 있었죠. 수업 과제와는 별개로 제 개인적인 관심에서였어요. 특히 청년 수당이나 주거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너 그거 과제 아니었잖아. 안나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맞아요. 이미 과제는 제출했지만 자꾸만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 신기했죠. 있잖아. 지난주에 교환학생 다녀온 카롤리나 선배 만났어. 안나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카롤리나 선배는 6개월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죠.
선배가 SNS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들이 제 관심을 더 키웠던 게 사실이에요. 선배가 그러는데 한국의 청년들은 정말 적극적이래. 그냥 불만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내고 실현하려고 노력한대.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청년들의 시위 문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질서정연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때로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더라고요. 도서관을 나와 평소처럼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카페 한쪽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귀가 그쪽으로 쏠렸죠. 한국은 진짜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없었던 청년 정책들이 이제는 당연해졌으니까요. 한국 학생의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걸 알고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과 나눈 대화는 제가 책이나 인터넷으로 접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청년들의 실제 생활,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모든 게 생생했죠.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죠. 하지만 해결 방식은 달랐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한국의 뉴스를 매일 챙겨보기 시작했죠.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특히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문화동행 행사는 결정적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의 청년 정책과 시민 참여 시스템에 대한 제 관심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한국은 제게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은 것, 연구하고 싶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안나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그냥 K-팝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더 진지해 보여. 맞아요. 저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제 미래와 연결된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명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난 6개월간 저는 한국의 청년 정책과 시민 참여 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했어요. 교환학생 다녀온 선배들도 만나고 한국 유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죠. 제 관심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도 모았고요. 마그다, 이건 정말 진심이구나. 안나의 물음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률사무소 인턴십도 포기해야 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적도 충분했고 한국어 실력도 중급 정도는 된다고 자신했죠. 문제는 역시 부모님이었어요. 마그다, 너 제정신이니? 예상대로 아버지의 첫 반응은 격렬했어요. 바르샤바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의사인 아버지와 소아과 의사인 어머니는 제가 법조계에 진출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의료계 자녀들이 자주 선택하는 안정적이고 명망 있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전공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의 청년 정책 시스템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평소라면 감히 이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연구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법대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뜻밖의 지원을 받았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요즘은 국제적 시각이 없으면 좋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 게다가 한국은 시민 참여 법제화 분야에서 흥미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지. 교수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부모님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 선배들의 경험담,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갔죠.
전 그냥 한류 팬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부모님께서는 제 모습이 낯설었을 거예요. 평소에 순종적인 딸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동생 피오트르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누나 발표 자료 봤는데 진짜 대단하던데요?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처음 봐요. 침묵이 이어졌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결국 조건부 허락을 받아냈어요.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진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를 인정해 주셨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평소처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제 인생도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진짜 대단해. 안나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난 아직도 졸업하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에 전 웃으며 대답했죠. 난 그저 우리 같은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것뿐이야. 봄비는 계속 내렸어요.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도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아닌 진정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었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보고 들었던 한국의 모습을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게요.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SNS로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익숙해진 공공 와이파이는 역시 폴란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계속 시선이 갔어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된 전자 게시판에서 각종 시민 참여 행사 공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시민 참여 시스템이 정말 일상 속에 녹아있다는 걸 실감했죠. 서울역에서는 학교 국제처 김지원 선생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던 분을 실제로 만나니 반가웠죠. 지원 과정에서 제가 한국의 청년 정책과 시민 참여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했더니 가는 길에 관련 정보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학기에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수업을 신청했다고 했죠. 그 수업의 교수님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자문위원이시거든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기숙사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시설도 좋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입구에 있는 기숙사 자치회 게시판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기숙사 운영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6개월 전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문화동행 행사에서 만났던 한국 학생 수진이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발표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마그다. 진짜 한국에 왔구나. 그때 청년 정책 비교 연구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겠다. 수진이 덕분에 다른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특히 법대 학생회 활동을 한다는 민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둘 물어볼 수 있었죠. 우리 학교에는 청년 정책 스터디 모임도 있어. 관심 있으면 같이 참여해볼래? 첫 식사는 기숙사 식당에서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미 한국 동영상에서 봐서 눈으로는 익숙한 음식들이었지만 한국에서 먹는 맛은 또 달랐죠.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학생들이 제가 젓가락질하는 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에요? 아니요. 바르샤바에서 몇 번 먹은 적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청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으로 이어졌어요. 취업, 주거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날 밤 기숙사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수업들,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꿈꾸던 연구, 모든 게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죠.
이제 저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저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수업에서 교수님은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국 민주주의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매주 수업은 강의실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직접 현장에 나가 참여를 배웠죠. 기후변화 대응 학생 포럼에서는 환경 정책을 논의했고, 청년 주거권 토론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회 활동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학생회가 주로 축제나 행사를 담당하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학생들의 권리부터 학교 정책까지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마그다, 이번 총학생회 정책 공청회에 같이 가지 않을래? 민주의 제안으로 참석한 공청회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학교 운영에 반영된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심지어 학교 예산 사용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해요. 동아리 활동도 새로웠어요. 청년정책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는 매주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그 결과를 정책 제안서로 만들었죠. 처음에는 한국어로 토론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이 제 부족한 표현을 끝까지 경청해 주었어요. 학기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저는 제가 찾던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어요. 청년 정책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수진이가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제안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참여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시민들의 제안이 정말로 정책이 된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놀라웠죠. 처음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뤘어요.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전 활동을 통해 실제로 청년 수당이나 월세 지원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을 때였어요. UN 평가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정부24나 국민신문고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은 폴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너희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수진이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폴란드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렇게 발달된 시민 참여 시스템은 없었어요. 특히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죠.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청년 정책 토론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걱정했는데 다들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죠. 폴란드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새로운 관점이라며 관심을 보여주었고요. 마그다는 법대생이니까 더 잘 알 텐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법제화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법학 지식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이 되고 그것이 다시 법률로 제도화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살아있는 민주주의였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닌 청년들의 일상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었죠. 매주 수진이와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어로 전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표현하진 못해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꼭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과정. 이런 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니까요. 한 학기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제 연구에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과 학교 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민주주의만이 가진 특별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국제법 수업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청년 정책 비교 분석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차이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겪었지만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은 매우 달랐거든요. 제 발표는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청년 정책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민 참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처음에는 폴란드 친구들과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청년 정책 사례들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정책이 될 수 있다니.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연구하는 내용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폴란드의 한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연재를 제안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죠. 더 많은 사람들과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연재 기사에서는 단순히 정책이나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다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폴란드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부모님도 제 기사를 읽으시고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내가 왜 한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제는 제 연구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청년 정책과 시민 참여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변형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죠. 매일 밤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걸요. 이제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현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제 미래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배우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졌죠. 국제대학원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한국의 민주주의와 청년 정책을 계속 연구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청년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현실에 맞는 청년 정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제 제안이었죠. 이론적 연구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귀국을 앞두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내가 쓴 기사들을 다 읽어봤다.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어머니도 덧붙이셨죠. 우리도 몰랐던 걸 배웠구나.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하마. 마지막 짐을 싸면서 초기 계획들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한국어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전문적인 토론까지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제가 꿈꾸던 연구도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죠. 수진이와는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게 하자고요. 이미 몇몇 폴란드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 같았죠. 폴란드에 가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린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두 나라의 청년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공항 게이트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갈 차례라는 것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이 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당연한 일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다른 나라 청년들의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일상이지만 다른 나라 청년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